규탄한다. 불통행정 직권남용 원주시를 고발한다. 고발한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과 외부 용역 인력을 투입해 물리력을 행사한 원강수 원주시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성면 불법 철거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위법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시민들의 집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집회 방해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습니다. 고발 당사자는 아카데미 극장 보존 활동을 펼쳐온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영화인 그리고 전국에서 뜻을 함께한 시민까지 모두 475명으로 구성된 국민 고발단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에 고발장을 낸 것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이제는 원주를 넘어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극장은 무너졌지만 이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부당한 권력 행사가 정당성을 얻어 비슷한 사례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철거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비서실 직원과 집회 해산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공무원 등 7명의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아친 활동가를 고소한 시청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만큼 무고로 고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철거 행정에 대한 고발은 있었지만 시장과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주시가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이고 시민들을 폭압적으로 탄압한 행정을 보여줘 왔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는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극장 철거에 맞서 보존 활동을 해오던 시민 24명은 이미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법정 전면전으로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정이 시민들을 고발했고 시민은 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는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철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강원도에 보낸 문서입니다. 철거와 공연장 조성, 휴게시설 설치 등에 15억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점은 문서 날짜입니다. 원강수 시장이 극장 철거를 공식 발표한 것이 작년 4월 11일. 그런데 해당 문서는 한 달 앞선 3월 10일에 접수됐습니다. 철거 공식 발표 전 원강수 시장은 의회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양측 의견을 적극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철거 예산입니다. 원주시는 당시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거는 6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보존에 비해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강원도에 이미 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철거 여론에 명분을 더하기 위해 담당 과장은 철거 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홍보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16억 원으로 2.5배 증액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시의회에 최초에 신청한 철거 예산도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민사회를 속인 건 물론 시의회에도 사실상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극장 보존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원주시의 공언은 공개된 문건을 통해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극장은 무너졌지만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원주시가 그동안 비공개한 아카데미 철거 관련 행정정보 21건이 소송 끝에 공개됐습니다. 원주시가 철거 결정 근거로 내세운 시정조정위원회가 모두 공무원으로 진행된 점, 시정정책토론의 반려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이후에는 권익위 권고를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원강수 시장은 철거 방침을 정하고 시민들을 만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원주시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나온 이후 그렇게 말은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을 만난 거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그 시정조정위원회 그 결과도 있었고 또 그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다고 판단해서 철거 방침을 정한 겁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세요?
극장 보존 활동을 펼쳐온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이번에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 원주시의 억지 행정이 확인됐다며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광수 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략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일부 자료를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처음으로 만두 축제가 열렸던 작년 10월 28일 원주시는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아카데미 극장에 용역을 투입해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던 시민들과 용역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6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이 다치고 경찰에 끌려간 그때 지척에서 시끌벅적하게 열렸던 만두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날의 기억도 다시 떠오릅니다. 극장 투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제 나름의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책자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저도 잊었다 생각하지만 울컥하고 그 당시에 이제 투쟁에 앞장섰던 친구들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이미 내부적으로 극장 철거 방침을 정해놓고 시민들 앞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짓말한 원주시장.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정 정책토론 청구.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극장을 철거해버린 원주시는 철거 예산을 1년 만에 2.5배로 늘리며 또다시 시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극장이 사라지면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됐지만 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아카데미 철거 과정을 기록한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직접 만든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전국 크고 작은 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됐고 특별 상영회를 통해 폭압적 행정에 사라진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막무가내로 극장을 철거하려 했던 부당한 행정 권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진심을 치열하게 담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 사건들을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더 대형화되고 확산된 그런 힘들이 모여서 좀 이 문제들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화는 단순히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제 막무가내 행정에 맞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그리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원주 시민들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원주 MBC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1주년을 맞아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를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특별 방송합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원주시. 빨리 덤벼 들어.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과정에서 원주시가 시민들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공무원 10여 명이 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적 수사 종결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 경찰은 공무원과 시민 간 충돌 과정에서 당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이 시민들을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원주시청 출입구 앞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원주시 비서관이 배달업체를 통해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배달업체 대표가 동료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주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대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극장 보존 측 시민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경찰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악플 달라고 시키고 실제로 악플이 달리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이게 허용이 되는 행위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고발단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원광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에 맞서 극장을 지키는 과정에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영화계 인사 등 2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와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반면 극장 철거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다치게 한 공무원과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시장 최측근 정무비서관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방위고 여론 조작도 사실이지만 원주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부당한 극장 철거 결정에 맞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극장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은 재판에까지 넘겨지고 위법 행정과 공권력의 폭력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법정에 섰습니다. 불투명한 절차로 시민들의 공유 자산을 철거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행정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헌신과 진정성을 헤아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전국에서 1,804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과 수사를 통해 공정한 법의 정의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의 붕괴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경찰과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경찰은 강제 철거를 최종 결정하고 지시한 원광수 원주시장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낸 공무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아직 검토 중이어서 재수사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청년, 공무원, 지역 원로들까지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피고인들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민 24명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은 증거 채택과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철거 반대 운동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철거업체는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원광수 시장이 대화와 공론장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아닌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앞장서서 처벌하며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악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원주시가 업무 방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극장 철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4,700만 원을 극장 철거를 방해한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시작해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을 한순간에 철거 사업으로 바꾼 원주시. 시장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정 정책토론 청구와 보존 요구는 배척하고 철거 여론에만 귀를 기울였고 시장 최측근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철거 찬성 댓글을 달도록 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을 발판 삼아 국비까지 거부하고 강행한 극장 철거 예산은 당초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0억 원이 늘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낭비한 건지,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던 사람, 정말로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잘못을 한 거고 이 사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 시민들이 왜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업무 방해죄가 행정과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